그 드림 파일 보면 주간지랑 그다음에 주간지 해설지랑 그다음에 교재 그 중복 조합까지 해설인데 교재 해설지는 이제 수업한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볼게요. 그래서 숙제는 그 복습하시고 여러분들 그 주간지인데 주간지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많이 틀려도 돼. 지금은 뭐 많이 틀리고 적게 틀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거를 잘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 이런 것들이니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설지도 보고 정리를 하시고 다음 주에 이제 수업 전에 주간지 풀고 채점까지 해서 채점까지 해가지고 오자마자 이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조교쌤한테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거 이제 채점 결과 가지고 쌤이 이제 수업 시간에 좀 고난도 문제 뒤쪽이 좀 이제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각 유형별로 넣어놨으니까 충분히 좀 고민해 보시고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가보겠습니다. 중복조합입니다. 중복조합 보시면은 자, 요 개념 설명되어 있는 부분 다시 돌아와서 뭐 간단하게만 볼게요. 중복순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의미 자체가 뭐라고 돼 있냐면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순열이다 라고 돼 있거든. 그리고 중복순열을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중복순열의 수를 우리는 요거 표현하는 게 n파이r이다 라고 돼 있고 n의 r제곱 이렇게 돼 있거든. 됐어? 자, 근데 여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여러분들 옆에 그림이 이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중복,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어. 중복 가능한 것의 개수고 얘는 택하는 것의 개수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 근데 이거를 이 말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많이 헷갈릴 거예요. 뭐가 n이고 뭐가 r이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게 중복순열의 문제거든. 그래서 내가 하나 예시를 들어가지고 해드릴게. 잘 봐. 제일 좋은 예시가 이거거든. 자, x라는 정의역이 있어요. 이렇게 있고 y라는 공역이 있어. 이렇게. 그랬을 때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를 구하자라는 거야. 자, 근데 함수가 되려면 요 친구가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아니면 얘 하나에만 대응이 돼야죠. 그지? 그럼 봐봐. 얘 입장에서 봤을 때 요 1이라는 정의역 입장에서 봤을 때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를 생각해 보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죠. 그죠?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지. 그러면 전체 가짓수를 세보면 얘는 몇 개? 네 개. 그 다음에 2도 몇 개가 돼요? 2도 선택할 수 있는 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죠. 그럼 얘도 몇 개예요? 4개. 3도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죠. 그럼 얘도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예요? 4개. 이렇게.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개야? 4의 세제곱이지. 됐니? 자, 그럼 쌤은 이제 이름을 이렇게 붙일게요. 요 4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4가 바로 뭐냐면 선택 받는 애가 몇 개냐. 지금 선택을 받는 애가 몇 개야? 1, 2, 3, 4, 4개인 거지. 그 다음에 요 위에 3에다가 세모 치시고 얘는 뭐냐? 선택하는 애가 몇 개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요 관점으로 보는 게 중복순열을 해석하는데 가장 좋습니다. 됐니? 그래서 이제 중복순열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를 해드리면 교과서적인 의미로 봤을 때 순열인데 중복을 허용한다라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렇게 써놓을게. 거기 교재에 써놔. 중복순열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는 자, 중복순열은 선택받는 대상, 선택받는 대상과
그 다음에 선택하는 대상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선택받는 대상과 선택하는 대상의 구별하는 문자가 바로 선택받는 대상이 n이 되는 거고 선택을 하는 대상의 개수가 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가 바로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누가 선택을 하고 누가 선택을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문제에서 구별을 해주시면 된다. 요건데,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요. 그거에 대한 예시, 요거고, 요것도 함수의 개수 공식이에요. 이제 쌤이 수업하면서 함수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함수의 개수 공식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가장 기본적인 함수의 개수 공식이 바로 이 4의 세제곱, 즉 공역의 원소의 개수죠. 이 친구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제곱한 거를 일반적인 아무런 조건이 없는 함수의 개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알겠지?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해두시고 자,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2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한 페이지 개념 2의 2번입니다. 갑니다. 자, 개념 2의 2번 보시면 요거는 간단하게 계산해 볼게.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 np 더하기 n파이 2가 153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럼 np는 n 곱하기 n-1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더하기 n파이 2는 뭐냐면 n제곱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네. 됐어? 그러면 이 친구는 뭐가 될 거냐면 n제곱이 두 개가 있죠. 그러니까 2n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n 되실 거고 이 친구가 얼마다? 153이다.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np가 n 곱하기 n-1 그 다음에 n파이 2는 n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따라서 정리하면 2n제곱 마이너스 n이 153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 뭐 이렇게 계산해도 되거든. 그냥 얘를 n으로 묶으면 얘 n으로 묶으면 뭐가 돼요? 2n 마이너스 1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153 이렇게 되는 거. 요거 해가지고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니까 153이 3으로 나누면 얼마예요? 3 곱하기 51 뭐 이 정도 되겠죠? 됐나요? 그럼 3 곱하기 51이고 51은 얼마예요? 5 곱하기 3 곱하기 17이니까 얘가 9 곱하기 17 이렇게 딱 되겠네. 그럼 답 나오죠? 9 곱하기 17이 9 집어넣으면 딱 나오네. 오케이? 그래서 n값은 얼마다? 9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2번 문제였고요. 자, 3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 보세요. (3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9장의 카드를 3개 상자에 넣을 때 홀수는 A 상자, 짝수는 B와 C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럼 보세요. 1부터 9까지를 내가 분류를 하면 홀수가 있고 짝수가 있지. 그치? 근데 홀수가 지금 몇 개냐면 5개고요. 짝수가 4개입니다. 근데 얘는 홀수는 무조건 어디로 가래? A 상자로 가래. 그러면 홀수 1이나 3이나 5나 7이나 9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가지밖에 없어? 한 가지밖에 없어요. A밖에 못 들어가 얘는. 됐니? 그럼 얘는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가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뭐야? 한 가지예요. 자, 근데 짝수가 4개, 2, 4, 6, 8이거든. 근데 얘는 B와 C 중에 아무거나 넣으래. 그리고 잘 봐. 중복순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조건이거든. 단. 이런 게 붙을 거예요. 됐어? 무슨 말이야? B와 C에 적어도 하나는 들어가렴 이거지. 그러면 얘는 요렇게 2, 4, 6, 8이 있고 B, C가 있는데 자,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2가지.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 2가지. 얘도 2가지, 얘도 2가지.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2의 4제곱이에요. 근데요, 여기에서 everybody B로 가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 C가 텅텅 B잖아? 그럼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적어도 한 상자에는 하나의 카드가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everybody B로 가는 거랑 everybody C로 가는 건 어떻게 해줘라? 여기서 빼주셔라. 그래서 14가지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네, 마무리할게요. 그럼 정답은 이거랑 이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니까 1 곱하기 14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고 문제 정답은 14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지. 됐니?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어요. 이 단조건이 없어. 그럼 단조건이 없으면 정답은 얼마예요? 16이에요. 그냥 2의 4제곱. 알겠죠? 네, 저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확인을 하시고요. 자, 뒤쪽에 유형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연습 가볼게요. 22번이겠, 21번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유형 박스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시면 되고 중복순열은 결국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가 제일 중요한데 선택받는 대상과 선택하는 대상 정확하게 구별해서 계산만 잘해주면 되거든. 원순열보다 훨씬 쉽습니다. 가볼게요. 자, 21번 보겠습니다. 자, 21번 빠르게 풀게요. 6명의 학생이 3개 학급에 배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봐. 6명 동그라미 치고 3동그라미 쳐봐. 6명 동그라미 치고 3동그라미 쳐봐. 결국 이거거든. 답은 둘 중 하나네. 6의 세제곱이냐 3의 6제곱이냐. 됐어요? 오케이? 그죠? 그러면 정답이 뭘까? 6의 세제곱이야 3의 6제곱이야? 누가 선택해? 학급이 선택해? 학생이 선택해? 이러면 되게 약간 헷갈리지. 학급이 선택해? 학생이 선택해? 학생이 선택하죠. 그죠? 자, 보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1번 학생. 1번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반 몇 개? A, B, C 3개. 됐어요? 2번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반 몇 개? A, B, C 3개. 3번 학생이 들어갈 수 있는 반 몇 개? A, B, C 3개. 그럼 정답은 뭐예요? 3의 6제곱. 됐죠? 근데 요거 확인하라고 그랬죠? 항상 단 텅텅 빈 학급이 있어도 된다. 그러면 빼줄 게 없죠. 빼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3의 6제곱 해주시면 되고 3의 6제곱은 정답 729, 5번입니다. 알겠니? 네,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2번도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요거는 이제 느낌만 잘 잡으면 되는데 7개의 전자기기를 대상으로 작동 상태를 점검표에 표시하려고 합니다. 작동 상태가 양호하면 동그라미, 보통이면 세모, 불량하면 X로 표시할 때, 자, 밑줄. 작동 상태가 양호한 전자기기가 몇 개? 밑줄 치세요. 2개 이상이요. 됐니? 2개 이상. 그럼 잘 봐. 여기서의 선택. 직접 구할 거냐? 여사건으로 풀 거냐? 이것만 떠올리면 돼요. 근데 얘들아 봐봐. 전체가 7개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게 양호한 게 2개 이상이거든. 그럼 2개 이상이면 자,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겁나 많죠? 그치? 그럼 그때는 뭐 하라는 거야? 이걸로 하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요? 작동 상태가 양호한 것이 아예 없을 때와 한 개만 있을 때 요걸 구해서 전체에서 빼주면 되겠네. 됐니? 자, 그럼 전체부터 구해볼까요? 전체는요. 자, 이것도 7개 전자기기거든? 7개 전자기기. 자, 7개 전자기기가 양호한 거랑 보통인 거랑 불량이야. 그러면 질문 7의 세제곱이야? 3의 7제곱이야? 7의 세제곱이야? 3의 7제곱이야? 3의 7제곱이에요? 알겠죠? 자, 1번 기기가 5 아니면 동그라미 아니면 그러니까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아니면 X죠. 2번 기기가 동그라미 아니면 세모 아니면 X죠.
각각이 몇 가지씩 생겨? 3가지씩. 됐니? 그럼 각각이 3가지씩 생기니까 전체는 뭐예요? 3의 7제곱이구나. 이렇게. 자, 근데 양호한 게 0개부터 가볼게요. 그럼 양호한 게 0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에브리바디 모든 기기가 세모 아니면 X여야죠. 그러면 각각의 기기가 선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몇 가지로 줄어요? 2가지로 줍니다. 됐어요? 그럼 2가지로 줄으니까 정답은 얘가 뭐가 돼? 2의 7제곱이 되는 거지, 이 친구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양호한 게 1개만 있어. 그럼 양호한 거 1개를 먼저 골라줘야죠. 그래서 7을 곱해요. 그리고 나머지 기기들은 뭐예요? 동그라미가 아니구나 라는 거잖아. 그럼 세모랑 X밖에 없으니까 2의 6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끝. 그럼 이거 2개 더한 거를 3의 7제곱에서 빼주시면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4번 나오시면 됩니다. 됐지? 넘어갈게요. 22번 해봤고요. 자, 23번. 23번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 8개를 2명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줄 때 끊어봐. 여기까지. 서로 다른 종류 8개를 남김없이 2명에게 준대요.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됐어? 그러면 얘는 전체 경우가 얘들아 8의 제곱이야? 2의 8제곱이야? 이게 좀 헷갈리죠? 그치? 근데 이걸 봐야 돼. 8개를 애들한테 줘야지. 8개를 애들한테 줘야 되지. 그럼 선물 1번이 둘 중 하나한테 가야 돼. 몇 가지야? 2가지. 선물 2번이 둘 중 하나한테 무조건 가야 돼. 몇 가지야? 2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2의 8제곱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2명한테 남김없이 나눠준다의 전체 경우의 수가 2의 8제곱이라고. 근데 여기 밑줄. 2명 모두에게 적어도 1개씩. 그러면 못 받는 애가 있으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죠. 결론. 정답 뭐예요? 2의 8제곱에서 빼기 2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저 2는 무슨 의미예요? 모든 선물이 한 명한테 가는 거. 알겠죠? 모든 선물이 또 다른 한 명한테 가는 거. 요거를 빼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문제 정답은 얼마다? 254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정수의 개수 문제인데 요거는 수능에서 아주 중요한 유형은 아니고요. 근데 학교 시험 내신에서는 조금 중요해요. 1번이랑 2번이. 자, 보겠습니다. 24번. 요거는 그냥 눈으로 풉시다. 세 개 숫자를 1, 2, 3에서 자, 여기만 체크해볼까? 중복을 허용하여. 요 말 나왔죠? 네, 중복을 허용해서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돼 있네. 그럼 자릿수가 몇 개야? 4자리야, 4자리. 됐니? 그럼 4자리인데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몇 개란 얘기야? 3개란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럼 문제 정답은 얼마예요? 3의 4제곱 81.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25번 가보겠습니다. 25번 문제 보시면은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가 5의 배수인 경우의 수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근데 25번은 별표 하나 치세요. 어려워서 별표 치라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공부해야 될 게 있어서 자, 배수와 관련된 문제들이 은근히 잘 나옵니다. 경우의 수 문제에서.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배수 판정법이라는 걸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 자, 가볼게. 첫 번째, 뭐 짝수는 얘기 안 할게요. 짝수는 당연히 맨 끝자리 1의 자리 숫자가 뭐여야 돼? 2의 배수여야겠죠. 그지? 네, 그거는 따로 얘기 안 하고 잘 봐. 3의 배수부터 가겠습니다. 3의 배수.
자, 그럼 3의 배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건데 얘는 모든 자리의 숫자 합이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써보면 1, 2, 3 이렇게 써지는 거. 됐니? 그럼 1, 2, 3. 1, 2, 3 뭐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이죠? 그죠? 얼마야? 6. 그럼 얘 3의 배수야 아니야? 3의 배수. 이겁니다. 됐니? 자, 그럼 얘랑 세트로 같이 외워두시면 좋은 게 9의 배수입니다. 9의 배수는요, 똑같은데요. 모든 자리 숫자의 합이 뭐예요? 9의 배수이면 돼요. 됐어요? 9의 배수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6의 배수 가겠습니다. 6의 배수는 뭐니? 라고 하면 이것도 세트인데요. 얘는요, 3의 배수이면서 6의 배수잖아. 그러니까 짝수여야 돼. 이렇게 두 개가 합쳐지면 돼요. 그러면 이런 얘기네. 모든 자리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이면서 동시에 끝자리, 1의 자리 숫자가 짝수여야 됩니다. 그래야 6의 배수입니다.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의 배수. 4의 배수는 어떻게 판정하나요? 라고 하면 맨 뒤 두 자리만 보면 돼요. 맨 뒤 두 자리. 즉 1의 자리랑 10의 자리를 보면 되는데 맨 뒤 두 자리가 4의 배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212 이런 애들 4의 배수. 맨 뒤에 두 자리 12잖아. 그럼 12는 4의 배수죠? 그러니까 얘는 4의 배수다 이렇게. 자, 근데 이런 것도 돼요. 204 얘도 됩니다. 04죠. 04. 04도 4의 배수니까 오케이.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 자, 5의 배수는 문제에다 바로 쓸게요. 5의 배수는 1의 자리가 뭐이면 되냐면 0 아니면 5이면 돼요. 됐니? 맨 끝의 자리 1의 자리가 0 아니면 5이면 됩니다. 그러면 1의 자리입니다. 5의 배수입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럼 이 문제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풀면 돼. 1의 자리가 0 아니면 5면 5의 배수라고 그랬잖아. 근데 0 있어 없어? 지금 숫자에 0 없죠? 그지? 0 없어. 그러니까 1의 자리는 무조건 뭐여야 돼? 5로 고정돼야지. 됐니? 그럼 5로 고정됐으니까 자,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하고 맨 끝자리가 5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 나머지 세 자리에 1,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한다고 그랬으니까 요 자리에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요 자리에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요 자리에 1부터 5까지 중에 하나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따라서 정답 얼마예요? 5의 세제곱. 끝.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정답은 125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네. 마무리 하시고요. 자, 됐나요? 26번도 한번 해볼까요? (26번) 4개의 숫자의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 중에 반드시 5가 포함되는 것의 개수래. 빗줄. 반드시 5가 포함되는 것의 개수. 뭘로 풀까? 이거? 여사건으로 풀어야죠. 자, 잘 봐. 반드시 5가 포함되지. 그럼 반드시 5가 포함된다는 거는 5가 하나 있어도 되고 2개 있어도 되고 3개 있어도 되고 4개 있어도 되잖아.
그럼 다 구해야 되거든. 5가 하나인 거, 5가 2개인 거, 5가 3개인 거, 5가 4개인 걸 각각 다 구해서 더해야 되거든. 귀찮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이런 표현 나오면 여사건을 구하면 되는데 그 여사건을 뭘로 할 거냐면 5가 아예 없는 거 이걸로 구하면 되죠. 그러면 5가 아예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4자리잖아. 하나, 둘, 셋, 4개야. 근데 2, 3, 4, 5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는데 5를 빼. 그럼 5를 빼면 뭐야? 세 가지지. 그지? 그럼 이게 뭐예요? 3의 4제곱이네. 그럼 정답은 뭡니까? 4의 4제곱에서 3의 4제곱 빼주면 되겠구나. 이거죠. 됐어요? 마무리 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75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네니? 네. 정리해 보시고. 자, 27번. 이것도 잘 봐. 이것도 1, 2, 3, 4, 5 5개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4개를 택해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게 제약 조건이네요. 이제 기본적인 문제부터 자꾸 이렇게 문제를 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뭐냐면 제약 조건을 반드시 줄 거라는 거죠. 뭐예요? 100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의 합이 짝수인 것. 그래서 100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의 합이 짝수인 것. 그러면 케이스를 분류할 건데요. 갑니다. 지금 4자리 자연수니까 하나, 둘, 셋, 넷이고 잘 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1000의 자리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들어가는 게 1의 자리잖아.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야? 짝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두 숫자를 더해서 짝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첫 번째, 홀수 더하기 홀수일 때죠. 요거고, 두 번째는 짝수 더하기 짝수일 때구나 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눠지겠네. 그럼 첫 번째 케이스부터 해볼게. 자, 1000의 자리, 요 자리랑 요 자리가 다 홀수야. 둘 다 홀수야. 근데 중복을 허락한 다음에 그러면 홀수만 체크해보면 1, 2, 3, 4, 5 중에서 3개네요.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것도 3가지, 여기 들어가는 것도 3가지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야? 일단 3 곱하기 3이 먼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채워줘야 될 것부터 먼저 확실하게 채워주시라고. 그 다음에 남은 거 가볼게요. 남은 거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죠. 즉 여기에는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도 아무거나 다 들어가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5의 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뭐 9 곱하기 25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밑에 건 빠르게 하겠습니다. 짝짝이거든요. 그럼 네, 맞죠? 짝짝. 그럼 짝짝이니까 두 가지네. 그럼 얘는 2 곱하기 2 해주시고 나머지 두 자리는 그냥 똑같이 5의 제곱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예요? 4 곱하기 25니까 자, 이거 두 개는 이제 뭐 해야 돼? 더해야 됩니다. 케이스 1, 케이스 2기 때문에 그럼 정답은 25 곱하기 13 해주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확인하시고요. 정답은 그래서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요거 6번 문제도 6번 유형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 하는 건데 힘들지? 안 힘들어? 괜찮아? 원래 한 과목 4시간 연강하는 게 쉽지는 않거든. 보통 이제 단과 수업할 때 이제 하루 우리가 하루씩 보잖아요, 매일마다. 그나마 확통이라 낫나? 얘들아? 괜찮니?
서찬? 첫날이라서 버틸만해? 앞으로 안 버틸 거야? 아씨. 힘들죠. 근데 올해 이제 여러분들 올해랑 뭐 열심히 해서, 근데 니네 대학 가면 더 지루해. 대학 가면은 교수님들이 그렇게 썩 수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거든. 이제 보통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데 이제 내가 대학 다닐 때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그리고 뭐냐면 이제 그 과에서 이제 그래도 좀 힘이 있는, 뭐 흔히 말하는 이제 강사분들이 아니라 정교수, 뭐 부교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데, 근데 뭐 소소한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수강 신청이란 걸 하시게 될 텐데, 수강 신청을 하실 때는 무조건 그 분야의 이제 가장 대표 교수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뭐 두 가지인데, 이제 긍정적 요소로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아무래도 그 분야의 이제 권위자다 보니까,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공을 뭐 화학공학을 한다. 그럼 화학공학 쪽을 전공을 하면 당연히 이제 화공 쪽에서 이제 전공자들을 듣는 게 좋고, 아니면은 뭐 경제학을 전공을 한다. 그러면 경제학에서 전공을 하는데 그 분야에 좀 유명한 사람 수업을 들으면 그래도 나름 도움이 많이 되거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두 번째는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거든 대부분. 이제 쌤 같은 경우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과나 이제 나는 경제 수업이랑 수학 수업을 많이 들었으니까, 그 교수님들이 경제학과에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교수님들이 몇 분 계세요. 성균관대. 뭐 책도 막 쓰고, 이제 그 교과서처럼 이만한 책 있어가지고 막 바이블처럼 이렇게 보는 책들이 있는데, 그분 수업을 내가 들었었는데,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휴강이 많아요. 외부 행사가 많으셔서 워낙 바쁘신 분이라,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 가시면은 16주 수업하거든. 보통 한 학기에 16주 수업을 해. 근데 16주 수업을 하는데, 일단 1주차 있죠. 1주차는 이제 보통 OT로 퉁쳐요. OT로 퉁쳐서 예를 들어서 3시간짜리 하루 듣는 수업이다. 보통 이제 3시간짜리 하루 듣거나 아니면 80분으로 두 번 나눠서 이제 수업을 듣는데, 3시간짜리 연강짜리 수업이다. 그러면 이제 첫 주는 OT라서, OT 때는 이 기간에 이제 수강 신청을 정정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OT를 들어보고, 이거는 나랑 안 맞을 것 같다 하면은 이제 바꿀 수가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교수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수업을 안 해. 그래서 막 OT가 5분 만에 끝나. 대부분 이제 개강 때는. 그래가지고 이제 OT 때문에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 하는데, 그 중간에 이제 8주 날아가고 16주가 날아가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8주차 때가 이제 중간고사고요. 16주차 때가 이제 기말고사거든. 그럼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수업을 안 하니까 그냥 가서 그 시간에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날 잡아서 이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뭐 과제로 대체를 하거나, 그럼 이제 벌써 3주가 날아가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13주 수업하거든. 근데 뭐 중간에 아시다시피 뭐 여러분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추석 연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설날 연휴 이런 거. 설날은 뭐 상관없겠다. 아니면 공휴일 뭐 이런 것도 있잖아. 그럼 그런 거 겹치면 뭐 빠지면은 대충 한 맥스로 수업하는 게 13주거든. 맥스로 수업하는 게. 근데 내가 들었던 수업 중에 가장 진짜 최고의 수업이 뭐였냐면, 13주 중에서 휴강을 6번 했어. 휴강을 6번 하고 단축 수업을 6번 했어. 풀로 3시간 수업하신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어. 근데 그 3시간 중에서도 절반은 영화를 봤어. 막 그런 수업이 있었거든. 전공이야 심지어.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시험이 없어. 중간고사 없어. 레포트. 그 최고거든. 왜냐면은 시험 기간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원래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사람은 게을러요. 아니야? 내가 틀렸어? 원래 사람은 게을러. 니네 생각해봐.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분이 좋아 별로야?
특히 겨울이잖아. 니네 만약에 윈터 한다고 생각해봐. 윈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아침에 7시 반까지 와야 된다고 생각해봐. 그러면은 뭐 6시, 뭐 빠르면 5시 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럼 지금 5시 반에 여러분들 눈 떠보면 세상이 온통 새까맣거든? 어.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날 때 그거 보면 돼요. 왜 사람이 게으르냐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너네가 스스로 일어나요? 아니면은 알람 소리에 깨요? 나는 내가 스스로 일어난다. 손 들어봐. 알람 안 듣고. 나는 6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없잖아. 대부분 이제 알람 소리 듣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깨워주시잖아. 그지?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그죠, 주아씨? 어? 오늘 몇 시에 일어났어? 어? 4시요? 어쨌든. 왜? 새벽 4시에 일어났다고? 아, 그래요. 평소에는요? 그래요. 알았어요. 자, 그러니까 나도 그렇단 말이야. 알람 없으면 못 일어나. 그지?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잘 들어 얘들아. 특히 고3 친구들, 고2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올 초잖아. 이제 1월 4일이잖아, 이제. 그럼 니네가 분명히 계획했던 게 있을 거거든. 그죠? 여러분들 이제 1월 1일 날 딱 돼가지고 뭐, 그래도 뭐, 지난주에 좀 안타까운 사고 있어서 올해는 연말 분위기가 좀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1월 4일이면은 이제 새해 된 지 4일 됐어요, 4일. 근데 분명히 이럴 거라고. 벌써부터 니네가 계획했던 거에 밀리는 게 생길걸? 잘 체크해봐. 내가 원래 이제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이제 새 학년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 지키고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면 뭐 고3 친구들은 내가 이제 진짜 고3이 되었으니까 아, 이제 올해는 이제 어떻게 해봐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다 웬만하면 다 갖고 갈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밀린다니까? 벌써 밀렸을걸? 안 밀렸으면 잘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때 4일밖에 안 됐어. 이게 나중에 대학 가서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올해 이제 초니까 그냥 뭐 약간 잔소리 겸 그냥 잡담을 좀 하면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이긴 해요. 되게 중요한 시기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표현 쓰면은 좀 니네가 뭐 듣기 거북할 수도 있고 그런데 1월 1일부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라면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공부하거든? 그죠?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1월 1일부터 처음에 딱 했을 때 생각을 한다고. 아, 이제 뭐 고3이 됐으니까 특히 고3들은 공부를 한단 말이야. 어떻게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매년 내가 보지만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적어도 2월 말까지 그 공부량이 계속 유지가 되냐. 공부량이 거의 없어요. 거의. 많이 흐트러져요. 한 10%밖에 안 돼요. 10%밖에. 근데 쌤이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맹신하는 이론이 하나 있거든. 뭐냐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은 대학을 가고 싶잖아요. 그럼 좋은 대학을 가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거잖아. 그러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는 거고. 그러면 어차피 세상을 움직이는 건 10%밖에 안 돼요. 어느 조직을 가도. 이게 경제학 용어거든. 경제학에 보면 뭐 게임 이론 이런 거 해가지고 있어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있는데 어차피 그 조직을 움직이는 건 10%예요. 나머지 90%는 종속돼서 따라간다. 이 이론이거든. 그러면 10%끼리 모이잖아. 그럼 그 안에서 또 10%가 그 조직을 이끌고 나머지 90%는 그냥 따라가는 구조라고. 그럼 이런 거야. 그냥 전국이라고 칠게. 그냥 전국이라고 치면 내가 공부를 해서 그래도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목표가 뭐니? 라고 했을 때 뭐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목표가 뭐니 했을 때 뭐 신라대요 이런 사람 없거든.
신라대 어디 있는지는 아니? 저기 어디 경상도에 있거든? 있어. 뭐 들어보지도 못했잖아. 고구려대도 있어. 모르잖아. 그지? 목표를 그걸 거라고 하는 사람 없다고. 적어도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아무리 못해도 인서울은 해야지. 그게 최소잖아. 내가 지금까지 학원생활 15년 하면서 처음 딱 와가지고 앉아서 상담할 때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저는 신라대요. 이런 사람 한 명도 없거든. 최소가 인서울이야. 최소가. 그래도 인서울 하면 좋겠어요. 인서울이 10%예요. 정시로 치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으면 결국 여러분의 실질적인 경쟁자는 10%라고. 조금 더 넓히면 20%. 조금 더 넓히면.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1월 4일인데 2월 말인데 2월 말까지 딱 2달이잖아요. 겨울방학. 딱 2달 동안 그렇게 처음 딱 의지한 대로 공부를 쭉쭉쭉쭉쭉쭉 이끌어서 2월 말까지 정말 착실하게 하는 친구들이 전국에 내가 봤을 때 많이 잡아야 20%밖에 안 된다. 이거는 되게 웃긴 게 뭐 시스템의 문제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학원의 어느 프로그램을 듣고 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윈터를 하냐? 아니면 뭐 많잖아. 뭐 스터디 카페를 다니냐? 아니면은 관리형 독서실을 다니냐? 뭐 많잖아요, 요새. 근데 어떤 걸 다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 결국 자기가 공부를 하는 거에서 내가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2월 말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20%도 안 된다. 나머지 80%는 뭐 하냐? 그냥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냥 그런 시간을. 저는 그래도 적어도 내 수업 듣는 친구들이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세상은 넓고 그다지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으면 안 된다고. 내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영희는 공부를 안 하네? 아니면 뭐 옆에 있는 철수는 카톡 해봤더니 뭐하니 했더니 뭐 역시 열심히 협곡을 누비고 다니고 있고, 열심히 이제 게임 PC방 가가지고 놀고 있고. 그 친구들을 보면서 위안을 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이거야. 나는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애들한테 공부를 하라고 한다는 주의는 아니거든. 그리고 절대로 공부를 해야지만 인생이 성공한다는 주의도 아니에요. 나도 작년에 아빠가 됐지만 이제 딸내미가 있지만 이제 딸내미가 4개월 이제 5개월째 됐는데 난 나중에 딸내미가 공부 안 하고 싶다고 그러면 공부 안 시킬 거거든. 너 재미난 거 해라. 하고 싶은 거 해라. 이건데, 자, 우리 이제 좀 힘들어요. 첫날이기도 하고, 첫날이어서 더 힘들 수도 있고, 점점 나아질 수도 있고, 점점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때 처음 시작하기로 했던 거, 뭐가 됐든,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어떤 공부 방식이 됐든,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을 정말 2월 말까지 잘 지키는 것부터 노력을 해보세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장담컨대 여러분들은 전국에서 상위 15%, 10%에서 15% 이내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거부터가 시작이에요. 별거 아닌데. 알았죠? 자, 가볼게요. 28번. 오늘 원래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까지 해야 되는데 오늘 뭐 앞에 OT도 하고 좀 얘기도 하고 했으니까 오늘 중복 순열까지만 끝내고 마무리할게요. 그 뒤에 그 주간지 보면 얘들아, 그 주간지 보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 그 프린트에 써져 있거든.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은 안 풀어와도 돼. 아직 진도 안 나왔으니까. 아니면 풀어보고 싶으면 한번 풀어봐도 되고, 조금 배웠던 친구들은.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28번. 봐봐. 0, 1, 2, 3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선택하고 일렬로 나열하여 만든 4자리 자연수가 2100보다 작은 이래요. 2100보다 작은 이래. 그러면 2100보다 작다가 되려면 일단 첫 번째 4개를 선택하잖아. 그리고 4자리잖아. 그러면 맨 앞자리에 들어가는 숫자가 뭐가 돼야 돼요? 일단 1 아니면 2가 돼야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 케이스 분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뭐냐? 맨 앞자리가 1인 거. 맨 앞자리가 2인 거. 이렇게. 자, 그리고 맨 앞자리가 1이야.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잖아요. 무조건 210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계산을 하시면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 여기 4가지니까 몇 가지야? 64가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첫 번째 경우가. 자, 그 다음에 맨 앞에가 2야. 그럼 맨 앞에가 2면 하나, 둘, 셋 이렇게 돼 있는데 자, 210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 자리가 1이면 될까라는 거죠.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2100이 얘가 1일 때 가장 작은 숫자니까. 됐어요? 그럼 이 자리는 1이면 안 되겠구나. 무조건 누구여야 돼? 0이면 돼요. 0이어야 되는구나. 끝. 됐어? 응. 그럼 마무리하면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몇 개예요? 4개, 4개니까 몇 개? 16개. 정답 얼마예요? 90? 아닌데? 81번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배터리가 없네. 됐죠? 잠깐만요. 자, 얘를 좀 보자. 안 넘어가네. 헐, 연결이 끊겼구나. 29번 봐볼래요, 그냥? 29번? 29번도 할만하겠죠? 예, 거기 보시면 이거 지금 PPT가 나가서 배터리가 없어서 29번은 따로 안 해도 되겠죠? 비슷한 문제니까. 됐니? 29번 정답은 343입니다. 그거까지 해보시고. 됐어요? 정리하시고. 네. 자, 여기까지가 중복 순열이거든. 됐니? 중복 순열인데 쌤이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개념만 좀 설명하고 얘는 개념이 좀 중요해서 그것만 설명하고 문제풀이부터 다음 시간에 할게요. 알았죠? 한 15분 정도면 끝날 거거든? 알겠니? 잘 봐. 그 앞에 개념 부분 펴보시고. 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라고 적고 나는 얘를 이렇게 써드릴게요. 조합이에요, 조합. 조합이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교과서 개념부터 정의를 하고 가면 자, 이런 겁니다. A랑 B랑 C랑 D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4개의 문자가 있어요. 그럼 이 4개의 문자를 내가 일렬로 나열한대. 그럼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4팩 이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A, C, D는 그대로 있는데 여기만 A로 바꾼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이거죠. 원래 B였던 게 뭘로 바뀌었어? A로 바뀌었구나 라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A와 여기에 있는 A가 바로 뭐인 거야? 같은 것인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이야. 그래서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거든? 됐니? 자, 그럼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뭐냐라는 건데 잘 봐.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원래 4팩이었던 거죠. 원래 4팩. 근데 거기에다가 얼마만큼을? 이만큼을 곱해준다. 이거거든? 근데 오늘 아침은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거야. 1교시 때. 잘 봐. 쌤이 경우의 수 계산할 때 나눗셈이 나오면 뭐라고 얘기했어? 경우의 수가 다운된다. 그럼 이 2팩분의 1을 하는 이유가 뭐니? 라고 하면 A랑 B는 서로 다르죠. 그럼 A랑 B는 서로 다르니까 여기다 써드릴게요. 요 4팩토리얼 안에는 A, B로 배치되는 것과 B, A로 배치되는 거를 다르게 취급하죠. 그죠? 그럼 원래 두 개였잖아. 근데 요 그림에서는 B가 A로 바뀌었어. 그러면 A, A랑 A, A인 거지. B 자리에 A를 집어넣으면. 그죠? 그럼 AA랑 AA는 어때요? 같은 거 아니야? 경우의 수가? 그럼 봐봐. 원래 두 가지였지. 원래 두 가지가 몇 개로 바뀌었어? 한 가지로 줄었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해주는 거예요? 2팩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자, 그래서 교재에 공식이 어떻게 나와 있냐? 일단 공식부터 써드릴게요. 자, 만약에 같은 것이 각각 P개, Q개, R개가 있다. 종류가 P개, Q개, R개가 있다. 그리고 전체를 N개라고 했을 때 얘네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뭐라고 돼 있어요? N팩토리얼을 뭘로 나누래요? P팩 곱하기 Q팩 곱하기 R팩으로 나눠라 라고 돼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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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B, C다. 자, 이거를 배열해봐라. 그럼 전체 문자의 개수가 6개네. 그럼 전체 문자를 일단 6팩으로 놓고 똑같은 게 몇 개니? 라고 하면 여기 3개가 있고 여기 2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얘는 얼마가 돼요? 3팩, 2팩으로 나누세요. 끝? 이거예요. 됐어요? 자, 근데 여기서도 확인해야 돼. 선생님 얘는 왜 3팩인가요? 라는 건데요. 자, 비교해보면 됩니다. AAA인 것과 A, PQR로 할게요. PQR이다 라고 하면 P와 Q와 R은 서로 구별이 되죠? 그럼 PQR은 서로 구별이 되니까 이 PQR을 배열하는 가지수가 몇 가지야? 3팩인 거야. 근데 everybody 뭐가 됐어? AAA가 된 거지. 그럼 셋 다 같아졌네. 그럼 AAA를 배열하는 가지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러면 뭐야? 3팩이. 원래 3팩이었던 게 몇 개로 준 거야? 한 가지로 경우의 수가 다운됐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 하자?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의 일단 기본 계산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심화까지 가볼게. 잘 봐. 여기서 끝내면 안 되고. 요거까지 설명하고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문제 좀 풀게. 잘 봐. 쌤이 이거라고 그랬잖아. 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조합이냐?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 잘 봐. 지금부터 쌤이 설명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이거 좀 필기해 볼래? 거기다가 잘 보세요.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 뉘앙스 파악이 되게 중요하거든.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를 니네한테 대놓고 문제에서 얘기할까 안 할까 얘들아? 절대 안 하죠. 수학 문제가 그렇게 친절하지 않거든. 그치? 안 친절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를 니네한테 자, 얘는 순서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 라고 얘기하지 않아. 그걸 니네가 문제 읽고 독해를 해야 돼. 그건 다음 주에 할 거야. 자, 근데 봐봐. 순서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는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얘는